안녕하세요. 대규모 언어 모델, 그러니까 LLM 써보시면, 정말 똑똑하다고 느끼잖아요. 근데 꼭 대화 끝나고 나면,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, 그거 좀 아쉽죠? 매번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기분? 네, 맞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LLM의 좀 근본적인 한계 같은 거죠. 이 맥락이 쭉 이어지질 않으니까 음. 대화가 깊어지기 어렵고 매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, 뭐 그런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 기억 상실 문제, 이걸 해결하려는 기술인데요. 오픈 메모리 MCP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AI 클라이언트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도록 근데 그 기억을 사용자, 그러니까 당신의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메모리 계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. 관련 기술 블로그 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네, 핵심은 그거죠. AI한테 이제 지속적인 기억력을 주는 건데 그 데이터는 온전히 사용자, 당신이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거. 그래서 이 오픈 메모리 MCP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이게 당신의 AI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픈 메모리 MCP,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이건 기본적으로 mem제로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. AI 에이전트용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. 뭐 개인 서버나 아니면 그냥 내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을 시켜서요. 커서나 클로드 데스크탑 같이 이 MCP, 그러니까 메모리 컴포넌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AI 도구들이랑 연동하는 방식이에요. 아, 그럼 이제 LLM이 대화할 때마다 정보를 막 잊어버리는 그 문제, 그걸 해결하는 거네요. 네, 정면으로요.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럼 단순히 내용을 그냥 저장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, 어떻게 이게 비역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건가요?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? 아, 네. 그냥 텍스트 조각, 이걸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냥 막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. 큐드란트라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요. 이게 뭐냐면 단순히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관련성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거거든요. 이게 핵심 기술 중 하나죠. 아, 관련성 기반 검색이요. 그냥 키워드 매칭이 아니라?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 이 모든 데이터 처리나 저장이 뭐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. 그냥 당신의 다커 환경, 포스크레스, 큐드란트 이 안에서 전부 다 실행되고 보관된다는 겁니다. 와, 내 데이터는 그냥 내 로컬 시스템 안에 딱 머무는 거네요. 요즘 같은 때 정말 중요하죠. 프라이버시 걱정을 좀 덜 수 있겠어요. 근데 그럼 이거 실제로 사용하려면 설정 같은 게 많이 복잡한가요? 기본적인 흐름은요. 다커를 써서 오픈 메모리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. 뭐 API 서버라든가 큐드란트, 포스크레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API 서버가 MCP 서버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이제 LLM 클라이언트들이 SSE, 그러니까 서버 센트 이벤트 방식으로 이 서버에 연결해서 메모리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요청을 보내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뭐 GitHub에서 코드 내려받고 오픈AI API 키 같은 거 설정하고 다커랑 노드.js 환경만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. 덕커를 쓰니까 하드시 설치 과정이 좀 편해질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도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로컬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. 여기서 그냥 메모리 보고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앱이 메모리에 얼마나 접근하는지 통계도 볼 수 있고요. 또 메모리 상태별로 뭐 활성 상태, 보관 상태, 아니면 잠깐 중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하거나 특정 앱에 접근 권한을 막거나 하는 상당히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요. 오, 그냥 기억을 저장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가 그 기억을 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. 아까 자동 분류 기능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있습니다. 그 GPT-4o 같은 최신 모델을 활용해서요. 저장되는 메모리에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붙여줘요. 그럼 나중에 정보 찾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일기 쓰기 접근에 대한 감사 로그가 남아서 투명성도 확보하고요. 보안은 어떤가요? 아무래도 좀 민감한 내용이 저장될 수도 있을 텐데. 설계 자체가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요. 데이터는 당연히 로컬에만 저장되고요. 그리고 혹시 모를 SQL 인젝션 같은 공격이 있잖아요. 그런 걸 막으려고 SQL 알케미의 파라미터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. 모든 상호작용은 로그로 다 남습니다. 네네.
다만 이게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개발 환경에서는 코스 설정이 좀 개방적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 실제 운영 환경에서 쓰시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접근 제어를 강화해야 합니다. 아, 그건 주의해야겠네요. 그래도 로컬 저장, 접근 제어, 감사 로그까지 있으니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보이는군요. 그럼 이런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응용 사례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. AI와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다중 AAI 연구 보조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다중 AI요? 네. 예를 들어 논문 전문 AI 에이전트, 또 코드 분석 전문 AI, 뉴스 검색 전문 AI, 이렇게 각자 다른 분야를 맡은 AI들이 있잖아요. 얘네들이 각자 찾은 정보를 오픈 메모리에 다 저장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마스터 AI 에이전트가 이 통합된 지식 베이스를 쫙 검색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. 와, 이건 단순히 AI 기억력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AI가 진짜 협업하는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흥미롭네요. 다른 예시는 또 없을까요? 지능형 회의 비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.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거기서 나온 실행 항목 같은 걸 딱 기억해 두는 거죠. 그러다가 다음 회의 때 저번에 논의했던 그 내용 뭐였지? 할 때 관련 맥락이나 과거 논의 내용을 자동으로 싹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. 오, 회의록 찾는 시간 확 줄겠네요. 그렇죠. 아니면 코딩할 때도요. 사용자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에 대해 질문했던 내용이나 특정 라이브러리를 선호했던 기록 같은 거, 이런 걸 바탕으로 점점 더 사용자 맞춤형 도움을 주는 거죠. 진화하는 코딩 보조처럼요. 이야, 정말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내 맥락을 이해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? 오픈 메모리 MCP는 AI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이면서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억을 제공하는 그런 직접 설치해서 쓰는 셀프 호스티드 솔루션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강력한 AI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내 데이터 주권은 내가 갖는다는 점이죠.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더 똑똑하고 더 나에게 맞춰진 AI를 원하는 당신의 요구에 딱 부합할 수 있겠네요. AI가 당신과의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점점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AI 도구들이 당신과 나눴던 모든 상호작용 내용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? 이것이 단순히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방식,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, 이 지속적인 AI 기억이라는 새로운 지평 너머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있을지, 또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